중국 쪽과 좀 접촉을 하고 있다. 창신 메모리랑 네. 그리고 양쯔 메모리가 올해 나란히 상장을 하게 됩니다. 조달해야 하는 자금이 거의 한 12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해요. 이 실탄으로 반도체 사업을 굉장히 추격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투자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점유율이 조금은 뺏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 수도 있다. 옛날에 중국향으로 수주를 받았던 이력들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삼성 자산운용이 5%대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갈 수 있는 자리를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예민수의 경제토크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반도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까지 해서 그죠? 뭐 나쁠 거 없죠, 그죠? 워낙 이제 수요가 강한 상황이고 증설도 일부러 하는 듯 안 하는 듯 미루고 있고 그죠? 그러면 이제 다 좋은 얘기만 있느냐? 또 좀 이제 생각해봐야 될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 값이 너무 오르니까 빅테크나 수요처가 중국 거라도 사자 싸게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중국 말고 사실 경쟁자가 없으니까 중국 업체들이 그런 걸 좀 잠식할 가능성은 없나요? 오늘 좀 그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대리 이제 PC용 메모리를 중국 쪽과 좀 접촉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삼성 거를 사고 싶어도 하이닉스 거 사고 싶어도 쉽게 살 수가 없으니 줄 서 있고 살 수가 없으니 그러면 가격도 저렴하고 살 수 있는 쪽을 한번 고개를 돌려보자. 그래서 중국 시장을 좀 접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일단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 정부 안에서도 반도체 굵기의 상징 기업들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신 메모리랑 그리고 양쯔 메모리가 올해 나란히 상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창신 메모리, 창신 테크놀로지는 올해 상반기 3월에서 6월 정도를 좀 예측하고 있고요. 양쯔 메모리는 올해 안에는 상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기업이 상장했을 때 이제 조달하는 자금이 거의 한 12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회사들이 그 자금을 확보하고 나서 이 실탄으로 반도체 사업을 굉장히 추격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과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좀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물론 당장은 뭐 HBM 시장에서 기술력이 한 2단계, 3단계 더 늦춰져 있기 때문에 당장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시장은 항상 경쟁자가 혹시라도 출현할지 모른다는 부분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과, 지금 마이크론에 이어서 글로벌 D램 쪽의 업계 4위에 있는 기업이 창신 메모리인데, 이 회사가 이미 갖고 있는 공장도 가동률이 거의 95% 정도 되기는 하는데 범용 D램 쪽으로, 낸드 쪽으로 물량을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이익이 이렇게 잘 나온 부분에는 범용 D램의 역할도 상당히 좀 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점유율이 조금은 뺏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 수도 있다. 그래서 당장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는 끝났어,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는 그들의 역할이 좀 걱정이 될 수는 있다, 추후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IF 일정들 이런 거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이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견제해주지 않았으면 우리 산업이 상당히 이 격차가 사라질 게 많았죠. 반도체 굴기한다고 난리쳤잖아요, 네. 그죠? 한국 뭐 기술자들도 데려가고 그랬는데 미국이 안 막아줬으면 뭐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상당히 올라왔을 거예요. D램 쪽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경쟁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경쟁이 되는 건데 AI 칩은 여전히 이제 중국 쪽이 좀 달리나 봐요. 지난번에 엔비디아 거 뭐 안 받는다고 하다가 이제 조금 사줘라, 국내 것도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죠? 네, 지금 여기서 좀 보면 이번에 창신 메모리 테크가 이제 창신 테크놀로지가 자금 조달의 75%를 생산 라인을 고도화시키고 HBM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한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하웨이라든지 이런 자국 AI 가속기 밸류체인 결합에 좀 강화를 시킬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 이제 하웨이나 여러 기업들이 결국에는 기술력이 그동안
원하는 반도체 칩에 대한 기술력 조달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 75%이 막대한 자금을 여기에 투입한다라는 건 HBM 시장이 결국 계속 성장하긴다라고 보는 것도 하나의 해석거리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양쯔 메모리 같은 경우엔 낸드 쪽에 좀 강화된 그런 기업인데 앞으로 데이터 센터용 고용량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SSD. 네, SSD죠. 경쟁력을 끌어올린 데 주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력에 대한 이런 확보 측면 그리고 기술력에 대해서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국면도 있기는 하지만 안 됐다라는 것을 방증을 하는 움직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율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여전히 좀 높은 부분의 사업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꼭 한국 투자자가 아니고 글로벌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술력이 좋은데 그죠? 굳이 가서 그 아까 얘기한 양쯔 메모리 네. 창신을 적극적으로 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이제 경쟁자 가운데 하나는 건 맞고요.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국의 이런 업체들이 자기네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면 국내 소부장 업체들 그죠? 우리가 옛날에 일본 소부장 업체들이랑 연결을 맺었던 것처럼 중국의 이런 성장세에 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부장 이런 것들도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 검사 테스트하는 장비를 수출하는 기업이라던가 그리고 중국향의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SNS텍, 코미코, 러셀, 서플러스 글로벌,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그쪽으로의 이제 옛날에 중국향으로 수주를 받았던 이력들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흐름의 움직임들을 보면 SNS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하락이 살짝 나오고 있긴 하지만 추세 자체를 잘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 제주반도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삼성자산운용이 5%대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물론 그게 ETF 자금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받쳐주는 흐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세를 갈 수 있는 자리를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코미코, 러셀 이런 기업들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중국 관련돼서 이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소부장 얘기 나온 길에 소부장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게 되면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흔들리면 소부장은 훨씬 더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그죠? 그렇게 막 이전처럼 급락하지 않나요, 그죠? 보면 HPSP, 주성 엔지니어링, 요즘 그런 기업들 보면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오테크닉스, 그죠? 네. 거점에서 안 밀리는데요?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었는데, 네. ISC는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는 그런 기념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실적이 찍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증설에 대해서도 계속 미뤄지기는 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8월 달부터 장비 수주가 좀 있었다라고 이번에 ISC 쪽에서도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기업들이 결국 이번에 실적으로 시연을 해주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제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택공장이라든지 그리고 용인 클러스터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의 증설을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제는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양, SK 하이닉스야 그리고 고도화되면 될수록 가장 중요한 게 테스트 쪽이 이제 앞으로 미세화된 공정에서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테스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낸드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낸드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시세를 잘 이어간다. 근데 공통점들은 결국 이번에 실적 좀 잘 나온 기업들이 주가 흔들림에도 변동성이 좀 덜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수급장에서는 그런 어떤 산업의 공정이나 기업의 이런 것보다도 ETF 자금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그죠? 그냥 대형주 위주로 그냥 위에서부터 끊어 사버리니까 그죠? 그런 점이 있는데 잘 버텨서 좋은 기업들이 잘 버텨 다행이고요. 마지막으로 기판 얘기 한 1, 2분만 더 하죠. 기판 쪽도 코리아 서킷 이런 거 엄청 올랐는데 코리아 서킷은 조정 좀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가 좀 얘기 나오는데 역시 횡보고 그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FCBGA 이런 얘기를 해서 꽤 강했었잖아요. 기판 쪽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삼성전기랑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음. FCBG에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관련돼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가파른 시세 흐름들이 나왔고 이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이 살짝 나왔을 때를 보면 삼성전기는 좀 번외로 보고 왜냐하면 이 기업은 워낙 다양한 사업들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제 다른 기업들 뭐 TLB, 심텍, 대적전자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오늘 금과 은 가격에 대한 하락 이야기가 있기는 했지만 이들한테는 그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원가 부담으로도 원자재 조달하는 그 비용의 부담으로도 다가갈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견조해라는 것도 같이 나왔지만 이제는 그런 원가에 대한 부담감을 아는 쪽에는 시장에서의 차라리 테스트 장비라든지 이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기판주들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은데 그 안에서 종목을 보신다면 저는 대덕전자가 대장주의 역할을 여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어쨌든 이번에 실적이 좀 아쉬웠어요. 근데 이미 시장에서 알던 부분이었고 구글 TPU양에 대한 매출 기대감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2026년도 지금 박스권이긴 하지만 지켜볼 필요는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